번제인 복받아 일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가난해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72편입니다. 72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인류사 이에 세계사 백문백답이라는 일본의 그 교육학자들의 연합, 교육학자들 학회가 기록한 세계사 백문백답 첫 번째 질문에 농경발상지는 서아시아인가로 시작하는 그 세계사에 대한 어떤 접근, 근접을 나타내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가지는 역사의식, 이를 또 보는 한국 사람들의 역사의식, 중국 사람들의 보는 역사의식,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뭐 미국이나 또 구라파 여러 나라에서 보는 역사의식이나 아프리카나 호주 사람들이 보는 역사의식, 같은 역사락하는 이 단어는 같이 쓰고 있지만은 그 역사를 보는 관점이 각각이 다 다를 수가 있다.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본 사람들이 역사의식이 너무 없다 라고 말하지만은 일본 사람들이 또 우리를 보면서 역사의식이 없다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각각이 그 역사라고 하는 단어에 주는 그 의미가 민족이면 민족, 국가면 국가가 다를 수가 있는 거고, 그 나라의 오래된 전통과 어떤 간섭에 따라서 역사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주입되고 인식되어지는 그 시점이 언제부터 역사의식이 있었느냐 하는 거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다 할 때에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역사의식이라는 자체에 우리 민족 자체가 아니면 우리 국민들 자체가 우리의 역사를 공유, 즉 같은 역사다라고 하는 시점,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저 북한에 있는 한경도에 있는 사람이나 저 남쪽에 목포나 부산에 있는 사람이 이게 역사락하는 개념이 우리나라 전체가 공유하는 시점이 언제부터 있느냐? 일본 전체 열도에서 언제부터 역사의식이 이렇게 전 국민이 공유하는 역사의식이 있느냐? 요거하고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일본하고 지금 한국하고 독도 문제 가지고 왜 한국의 영토인데 일본 사람은 역사를 저렇게 날조할까라고 우리는 보지만은 일본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사라는 것은 날조, 시대마다 필요에 의해서 얼마든지 역사는 바뀌게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이것이 일본 사람 전체가 공유해버리면 지금 시대 일본 사람의 역사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독도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것이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인식이 지역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관점이 달라요. 우리 민족이 그렇다니까. 남한이면 남한, 북한은 북한 딱 갈라지고 있으니까 이걸 인식시키고 통일시키는 데는 일본 사람보다 훨씬 약하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단합된 행동으로 전에 나오는 거하고 힘하고 한국에서 이렇게 대응하는 것 자체는요,
한국이 뻔히 우리 영토면서 늘 이런 부분에 국제적인 이런 어떤 조직을 가지고 일본 사람 밀어붙이는 데는 우리는 늘 당하고만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의 외교력이라는 것은 일본의 많은 국민들 중에서 몇 명 외교관에 가서 일본, 미국, 아프리카, 구라파 흩어져 가지고 조직하고 하는 활동력이 우리는 우리 땅이면서도 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역사 왜 역사를 날 줄 아느냐라고 하는 그야말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어디다가 근거해서 이러한 문제를 대처해 나갈 건가? 분명한 어떤 그게 없어요. 그러면 근본적인 역사에 대한 분명한 인식 자체가 우리 한반도가 우리 땅에 대한 역사 부분을 다른 나라가 이렇게 날조하고 들어온 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 대응하는 역사적인 개념이 너무 약하다. 그러므로 역사는 어떻게 이것이 조장이 되고 또 역사는 어떻게 하면 대응이 된다 하는 부분에 글로벌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대응 자체가요, 이게 시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디로 이걸 찔르면은, 어디다가 침을 놔버리면, 어디다가 딱 막아버리면, 이런 부분에 큰 맥들이, 흘러가는 맥들이 어디선가 탁탁탁 끊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자체가 이걸 시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일본에서 뭐 신문 하나 나면은, 아니, 일본에 무슨 백성가 뭔가, 청소라고 하는데, 일본 무슨, 앞으로 통치하는데 어떤 통치청선가 요렇게 하는데, 그 글자 몇 개 있는 것 같고, 지금까지 수십 년, 십몇 년 동안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아주 좋게 표현하고 있다가 갑자기 사라지다고 해서, 그거 문구 몇 자 없어졌다고 해서, 일본하고 한국 사이가 앞으로 거리가 멀어질 거라는 둥, 이런 글자 몇 자에, 일본에서 나타나는 글자 몇 자에 앞으로 이 독도 문제가 앞으로 한일 간에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이런 식으로 보는 이 시각들, 몇몇 사람들이 글자 몇 개를 가지고 똑같이 그 글자 앞에서 쩔쩔 매고 있는 우리, 그래고 지금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역사에 대한 개념, 역사라는 것이 어디다 기준을 두고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야 하는 이런 기본적인 게 약하고, 더구나 일본 사람에 대한 역사관에 대한 거하고 우리 한국 민족의 역사관에 대한 이런 객관적인 어떤 딱 위치를 두고 대응하지 안 하고 문구 몇 자에 쳐서 아니면 교과서 지금 독도 문제 어떻게 하고 그 한일 그 위안부 문제 어떻게 기술했다. 이런 문장, 현재적인 나타난 것에 대해서 앞으로 한국 역사와 일본 역사, 이 엄청난 어떤 두 개 비교를 현재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소한 정치적인 쟁점에 해당될 수 있는 그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 시각이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 건시안적인 대처를 하는 거예요. 그 조그만 몇 개 배면 또 와, 불 쏘시게 불 확 붙었다가 스르륵 꺼지듯이 부르륵 났다가는 그냥 스르륵 사라져버리고. 어떤 큰 문제라도요, 우리 민족이 있어 그래. 그 국가, 우리 한반도는 그래요. 어떤 문제라도 당장에는 뭔가 큰 일을 할 것이 부르륵 달라들다가 이게 지속력이 없단 말이에요. 지속력이. 역사관이 그래 만든데, 더구나 일본이 저렇게 독도 문제를 갖고 또 위안부 문제를 갖고 저래 나오면은 세계적인 지금 글로벌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느 자기가 있는 데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된다라는 이런 부분에 자기가 종사하는 부분에 분명히 그 위치에서 이 내용이 다 관계가 되는데, 이런 데서 손을 쓰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거는 국내에서 좀 떠들다가 사라져버리면 또 아무렇지도 없는 전 세계 해외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문제, 한일 간의 역사 문제만 국한시킨다. 이 역사에 대한 이 시각이 너무 얕은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역사라는 것은 현재적이면서 내한테 직접적으로 관계 안 되는 것은 역사라고 볼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보내는 시간 자체가 바로 그것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꼭 내가 그런 역사의 주체라는 것을 그걸 인식하지 아니하고 꼭 어떻게 기술된 내용,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걸 어떻게 읽을 것이냐, 독도가 한국 땅에 원래 있던 건데 그것이 나중에 1900년에 고종이 발표했는데 일본은 1905년에 발표했다. 이런 비교, 어째 보면은 글자와 같다. 한 장의 문장에 해당되는 이런 데 연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적으로 그걸 가지고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저기 있는 곳에서 할 수 있으면 그 문제하고 연결해서 할 수 있으면요, 달라들면은 우리 민족이 할 수 있는 일도 얼마든지 해외하고 연결된 부분이 얼마든지 있고 해야 될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각 곳에서 얼마든지 있는데 이걸 동시에 일어나지를 못한단 말이야. 그냥 부르륵 했다가는 찌푸라기 한 불 붙여갖고 후루룩 해보면 그냥 불 붙을 때는 힘이 있는 것 같은데 불이 서르륵 단시간 내에 그냥 꺼져버린다. 이거를 일본 사람들 알기 때문에 지금 은근히 그러고 지속적으로 사람이 많으니까 꾸준하게 지금 불을 지피고 있는데 대응하는 자세가 참 저들이 하는 그 전략에 비하면은 우리는 바위에 계란 갖고 바위치기, 계란에 바위에 계란치기 하는 식으로 대응 자세를 볼 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보는 이 시각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개론적인 이런 역사에 대한 이 개념 자체가요, 이게 지금 현재적으로 대한민국 사람에게 필요한 거, 일본 사람에게 필요한 게 아니고 온 인류가 이걸 공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에 대해서는. 누가 글씨 하나 바꾼다고 해서 섬으로 옛날에 있다가 지금은 옛날에는 대한민국에 있다가 지금 일본끼리 가면은 일본끼리 하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어거지로 불을 붙이는 이 사람들도 필요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역사는. 역사는 그것이 아니고 내한테 지금 흘러가는 내 개인이 역사를 쓰는 역사의 어떤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거쳐서 나를 거쳐 지나가느냐, 거짓을 남겨서 그러면 이 거짓이 뻔연히 알면서도 문화적인 요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옆에서 그걸 하니까 저를 한다 이럴 것이 아니라 거짓에서 내가 분명히는 거짓이다 라고 표현을 해낼 수 있는 이런 한 개인의 자리를 성장하는데 일본 사람도 필요하고 한국 사람도 필요하고 미국 사람도 필요하고 전 세계 저 남미에 있는 칠레 저 꼭대기, 남쪽에 저 끝에 있는 사람이나 북쪽에 알래스카에 있는 사람이나 스웨덴이나 덴마크에 있는 사람이나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사람이나 이것이요 똑같은 역사라는 것은 어떤 시각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 해야 될 필요가 있다니. 왜 그런 시대가 되느냐? 인터넷 시대가 되어서 모든 사람의 정보가 공유가 되어지면서 지구 끝에서 말 한마디 한 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영향을 받고 저기서 뭔가 기침 안무에 헤맸는데 여긴 지금 뭔가 지금 감기 증세를 나타낼 정도로 지금 현재 우리 인류가 전체적으로 하루 내지는 한 며칠 상간에 이게 공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생긴 일 자체가 내하고 전혀 무관한 일이 아니라 요 개념이 우리 인류 전체가 서로 간에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국가 개념에서 나누어져 있던 시대에서 지금은 국가 개념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이게 서로 간에 통용되어지는 인터넷 시대로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가 위주로 거짓된 역사를 갖고 쓰는 이런 역사에 대해서는 온 인류가 그런 것이 되느냐, 가치 자체를 그런데도 두도 안 내고 그런 가치는 스스로 소멸될 수 있는 이런 문화가 필요한 거죠. 이런 부분에 우리가 역사 부분에 대해서 온 인류 가운데 모든 역사 가운데 이런 부분에 서로 공유해야 될 내용, 그러면서 이렇게 온 인류가 하나의 역사를 현재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과연 우리가 지금 내가 그러한가 하고 할 때 어떤 기준된 역사서를 제시한다면 뭘 하면 될까? 어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르게 역사를 바르게 지금 인정하고 바르게 역사를 인식하고 가느냐? 온 인류가 하나의 역사로서 지금 바르게 가는데 나도 그렇다, 니도 그렇다 하고 자기들끼리 개인만 갖고 각 나라만 가지고 주장하고 있으면 그것도 흩어지는 거니까 모든 인류가 하나의 역사 속에 있는 공동체라고 나아가자 할 때 거기에다 기준서가 있어요. 기준 역사서가 있어야 된다. 기준되는 역사서 그걸 가지고 인류 전체가요 공유해서 이거야말로 온 인류가 지향해야 될 온 인류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보편적으로 객관화시키는 하나의 기준서다라고 할 때에 인류가 현재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책이 있느냐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어떤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자기의 역사에 대해서 자기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그저 서로 거짓해갖고 땅 빼앗는 데에 서로 사용하는 그런 각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그 땅 자체가 현재적으로 있는 이 땅에 대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괜히 분쟁해서 해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땅, 온 인류가 지금 공유해야 되는 이 땅에 이해관계되는 사람들끼리 어느 역사가 옳으니 어느 역사가 옳으니 라고 할 때에 그 올바른 역사 자세를 나타낼 수 있는 기준 역사서는 필요한 거예요. 마치 법률을 하면은 법률 헌법이 있듯이 헌법에 준해서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필요하듯이 온 인류의 역사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하는 데에 기준서가 하나 있다라면은 인류가 없으면 모르지만은 있다고 하면은 있는지 없는지부터 찾아봐야 되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어떤 것으로 해야 되느냐? 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있다. 있는데 성경이다. 라고 분명히 지난 시간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과연 그러한가 하는 검증은 각 나라마다 해봐야 되겠죠. 앞으로 그건 절차적이고 그러면 그런 일을 하는데 제일 먼저 나서야 될 나라가 누구냐? 성경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온 인류의 역사서로서 온 인류가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되고 하나의 기준서로서 모든 행동에 모든 인류가 하나의 인류다. 하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개인의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데에 이렇게 역사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인정하고 하는 거는요, 세계 인류 가운데 성경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인류가 보존하는 단일적인 이 서적으로서는 단일적인 기록물로서 단일적인 역사서로서는 인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는 성경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위치에서만 해도 성경이란 자리를 우리가 어디다가 이걸 인용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 성경이 기준서로서 하나의 역사가 되어지는가, 역사서로 기준이 되어지는가, 요거에 대해서 이거는 연구하고 찾아가지고 그 앞에서 기준서라는 위치를 두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현재적으로 있는 역사, 각 나라가 겉에 있는 역사, 서로가 상이한 역사, 이런 부분에서 서로가 비춰서 기준서에 맞춰서 우리가 이 부분이 어느 시대에 어때부터 잘못됐구나. 그럼 그 역사에 대한 개념을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필요가 있다니까. 그렇게 해서 인류 전체가 하나의 시각으로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장래의 인류 역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표현을 성경에서 표현하는 그 내용이 있다면 모든 인류가 앞으로 인류의 역사는 지나온 과거의 역사 숱하게 서로 막 찌그락 하는 것이고 전혀 어떤 연관성이 없는 거 보이는 그런 역사가 하나의 일률적으로 쫙 열을 서면서 집약되어지는 중앙 집약에 이래 배열이 되어지는 그 배열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생선뼈가 있어. 생선뼈 이런 거 옛날에 분임조 할 때 이런 거 해요. 생선뼈가 있잖아. 생선뼈 머리 보통 요렇게 생선 이 인류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뼈들, 이 각나라에 있는 뼈, 뭐, 6대주의 뼈, 뭐, 5대양 6대주에 있는 이 역사들, 서름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이 나라들의 어떤 흐름들을 이렇게 쭉 연결해 오면요, 이 자체 뼈에 이게 방향이 나온다니까, 방향. 이거를 인류 전체가 공통으로 인식하면서 이것만 찾아만 내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원자 폭탄을, 참, 인류 전체가 원자 폭탄 갖고 두려면서 어떻게 피할고, 원자 폭탄에 대응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줄기라니까, 저 줄기가. 역사의 힘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각 나라에서 지금 현재적으로 서로 전혀 모르는 사람이 행하고 있는 그 행동이 내하고 연결될 수 있다는 이 연관성을 내가 늘 가지면서 현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적으로 내가 나타나지 않는 내 후손들, 어떤 형태로 삶을 살지 모르지만 그 후손들이 앞으로 나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될 텐데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까라고 하는 것에 내가 예측을 하면서 지금 살아가는 내 삶에 후손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내가 비추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조로서, 후손을 위해서 선조로서 남길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모든 인간들이 지향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인류사 예에서 첫 번째 세계사 백문백답의 첫 번째 농경발상지는 서아시아인가? 라는 이 질문은 과거의 일을 하지만은 과거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전혀 답도 없이 무책임한 그런 질문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질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 책에서 나타내지 못한 성경을 기준해서 우리가 모든 인류사의 기준을 성경으로 봤을 적에 성경을 기준해 보면 이 제목보다는 차라리 앞으로 인류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냐, 미래의 예측적인 내용을 갖고 서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게 가능한 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역사를 하나로 만드는 이 작업이 이루어지면, 아까 저 생선 뼈대처럼 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답을 미처 못했지만은, 여기 있잖아요. 왜 성경이 어떤 기준서적인 위치를 가질 수밖에 없느냐? 왜 성경에게만 그러한 것을 우리가 부여할 수 있느냐? 역사서라고 하는 것에도 우리가 제안할 때 그런 거예요. 다른 성경의 어떤 기능이 여러 가지 있는데, 성경이라고 하는 건 인류 전체가 지금 현재적으로 주인도 없고, 언제부터 태어났는지 모르겠고, 도대체 무슨 의도로 참 남겨져 있는지 모르는 각 나라가 성경을 볼 때 이게 대한 가치를요, 각 나라가 다 다르게 하거든. 근데 역사서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일단 통일되게 접근을 한다고 볼 때는 주인도 없고 앞도 없고 뒤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왜 가장 성경이 있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장 위력적인, 가장 영향이 있는 책으로 남겨질 수 있느냐?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앞으로도 남겨질 수 있는 책이 되는 그 이유는 뭐냐? 왜 성경이 인류 역사의 기준서로서 우리가 여기서 추천하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이 내용을 봐도요, 내용을 볼 때라도 일본 사람들이 성경에 대하는 그 어떤 비율하고 한반도에서 성경을 인용하는 비율하고 중국이 중국 사람 전체에서 성경을 인용해서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비율, 미국, 영국, 구라파, 저쪽에 어느 지역마다 나라 단위로서 성경을 비추어서 역사를, 현재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나아가려는 어떤 역사를 기록하는 하나의 이 문화, 그런 형성된 문화를 볼 때 성경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성경을 인용하는 그 국가적인 그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소위 역사를, 옛날의 역사를 쉽게 지워버린다.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 자체에 대한 인식을, 그거는 옛날에 있던 사건들 지금 뭐 바꿔버리면 또 바꿔질 수 있는 거고, 사람끼리 어떤 외교적인 관점에서 현재적으로 외교를 뭐 잘해버리면 과거에 아무리 나쁜 거 해도 뭐 없는 듯이 넘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인식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요, 일본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한반도에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반도에는 적어도 목사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계층에서 목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성경적인 비유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하는 이런 시점이 매주에 한 번,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선포가 나오니까 성경을 가지고 시대를 이렇게 비춰보는 이런 일로 굉장히 발달된 나라예요. 그러므로 감히 역사, 기존에 넘어오는 역사를 우리는 쉽게 바꾸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넘어오는 역사는 그대로 받아 넘기는. 일본은 이게 없어요. 중국은 있다고 하더라도 바닥에 있어요. 바닥에. 저 밑바닥에 있어요. 일본은 거의 없어. 한반도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과 일본이 하는, 우리가 동북공정이라 일본, 중국도 동북공정기하고 저 만주에 있는 우리 역사, 고구려 역사를 지금 막 훼손시키는 이런 거, 북한하고 관계되니까 감히 지금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일본은 밑에 있으니까 뭐, 조그마한 섬 하나 가지고 너무나 뻔한 걸 가지고 내 땅이네 하고는 뭐, 시설 좀 불지피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땐 너무 의아하다 하는 것도 자기들이 왜 저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성경하고 멀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 성경을 인용하고 선포하는 이런 무리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미국이나 영국이나 안 그러면 독일 같은데 여기는 서슬퍼런 성경을 토대로 해갖고 거의 정책이 막 그대로 나오는데, 그런 데서는 독일은 2차 대전하고 홀로코스트까지 만드는, 유태인의 홀로코스트 만드는데 그 앞에 독일 총리가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그랬던 거예요. 분명한 잘못은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 과거의 잘못했으므로 새로운 현재가 생성되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으로 보는데, 일본 같은 거는, 일본 같은 사람은 그러나고 성경에 어떤 배경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과거의 역사는 부인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다. 이런 차이를 우리는 어디서 성경을 비추어봐서 객관적으로 현재 자료를 지금 현재 비교는 해볼 수 있는데, 비교는 어느 정도 우리가 추정하는데, 성경이 왜, 성경이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앞으로 가장 위력이 있는 하나의 역사서로서 어떤 기준이 있는, 모든 인류가 중심을 두고 있어야 될 기준서로서 성경의 자리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왜 그렇느냐는, 왜?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이 내용 하나만 갖고요,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 일본 사람들이 역사 왜곡하고 저렇게 막 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문장, 시몬연한 문장, 무슨 청선지, 무슨 백선지, 청선지, 거기에 나오는 문장 몇 줄 가지고 온 매스컴이 더들썩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역사 문제에 대해서 시각이 달라진 부분에서 이게 국민 간에 어떤 차이를 가지고 접근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멀리 내다보고 결국에는 우리가 어디서 이걸 맞춰야 되느냐 하고 공통된 가치관을 제안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이 분명한 답을 준다는 거예요. 답을. 어느 국가의 분쟁 문제나 어느 국가에 난 역사 문제나 또 어떤 문제라도 성경 안에는 그 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느냐? 왜 그렇느냐? 왜 성경이 그렇게 많은 인류사에 있는 수많은 문제를 하나의 어떤 문제를 가져와도 성경에서 들어가면 모든 인류사에 나타나는 문제가 왜 해결점이 있을 수 있을까 할 때의 이 관점,
지금은 뭐 제가 크게는 나타내지 못하는 이 관점 하나가 주어지면 거기다 살을 붙이고 해서 또 여러 가지 세부적인 관점이 나올 수 있지만 적어도 관점은 하나는 분명히 있다는 거야. 이 성경은 철저하게 미래적이라. 역사서는 역사서라도 철저하게 미래적이에요. 여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철저하게 미래성이다. 미래성. 역사서인데 역사서긴 역사서지만은 철저하게 미래성이다. 성경의 역사서로서의 성경은 철저합니다. 두 번째, 미래성이란데 어떤 부분의 미래성이냐? 국가의 미래성을 국가에 국가를 지향하게 해. 국가, 단위국가, 단위국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지향하면서 또 조금 범위를 넘으면 이스라엘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지향하다가도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런 방대한 범위가 어마어마한 범위를 두고 국가적인 개념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통치, 어떤 통치 구조에서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지형에서 통치 구조를 가지고 있다가 이 성경에서 나타나서 그것을 피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천국이라고 하는 모든 인류가 다 포함할 수 있는 그 국가 개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미래성이라는 미래성. 국가의 가장 안정된 어떤 형태, 국가의 안정이라고 그래요. 국가의 안정. 국가의 안정.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탄탄한 것에 대해서 그보다 더 탄탄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있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개인의 미래성이래. 개인의 국가면서도 철저하게 또 개인주의, 철저하게 개인주의. 이 개인주의의 철저한 개인주의의 어떤 그 성향이 뭐냐니까 아까 국가의 안정이라고 그랬지만 이 개인은요 죄에 대한 거예요. 죄. 개인의 죄로 인해서 이 죄가 용서받는다. 개인의 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 있는 국민들 간에 이 죄를 서로 인식하게 하는 이런 제도가 나중에 발전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것이 신약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다. 구약에 들어가면은 이스라엘에만 자기들만 평안이 있고 자기들만 구원받는 제사 제도가 있었는데 신약에 들어오면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 이 미래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국가와 개인에 대한 각각 적용되어지는 분야가 다른, 그러면서 이 전반적으로 온 인류 전체의 어떤 나아가는 국가 단위에서 인류를 바라보고 인류 전체가 개인으로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이 분명하게 제시가 되는 그런 역사서란 말이야. 실질적으로 현재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기록 자체가 과거에서 끝나지 않냐고 그 과거의 기록이 현재적으로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게 성경의 특이성이다. 성경의 역사의 특이성이 그 미래성이기 때문에 미래성이 과거의 기록이 있지만은 현재적으로 적용되면서 이것이 어느 시대나 앞으로 오는 어떤 시대도 항상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이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이런 간단한 역사서로서의 어떤 성경 자체를 인식하는데 미래성이며 국가며 개인의 어떤 이 분명한 차이별이 있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요, 지금 현존하고 있는 어떤 국가에 어떤 문제를 갖고 갖다가 이어도요, 항상 거기에는
밝은 미래에 대한 국가의 안정, 어느 정도 안정하느냐, 어느 나라가 어느 정도 국가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느냐, 요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바로요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건을 연상을 하는 거예요. 분명한 사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2000년에 2500년 더 되죠. 2500년간 나라가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에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국가를 똑같은 이스라엘 이름을 가지고 버젓이 세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느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이 저거 이제 세웠다가 없어지겠지 이렇게 바라본 사람 한 사람 이스라엘이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존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 이렇게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나라 세울 수 있는 국가가 있겠느냐? 장담할 수 있겠어요? 어느 나라? 여기서 구원은, 개인의 구원은 바로 죄에서 구원받은 이들로 하여금 부활이라고 하는 개인의 죽음이 있는데 그 죽음에서 우리는 또다시 부활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소망을 또 가지는 거예요. 그 소망을 어디다 연결하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 그 오시는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다 무릎 꿇을 수 있다. 내 후손인데, 내가 아닌데, 내 시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로 무릎 꿇는 그들이 바로 내 후손이 되어질 것이며 그게 내가 동참을 하는 거예요. 역사서로서만 소개하는 것이 이게 지금 성경에 대한 이런 소개인데 이 다른 관점에 가서 성경을 연결해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설명하는 성경의 내용이 뭐냐 해도 이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역사서를 해도 이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성경의 내용을 갖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서 어떤 요소를 지금 축약해서 표현하는 거라고. 역사서에서 지금 현존하고 있는 역사서의 제일 맹점이요 미래성이 없는 거예요. 과거의 기록은 있는데 현재적인 내용 자체가 앞으로 역사에 남을 거라는 이것 자체를 전혀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래성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런 역사들의 자료만 가지고 현재로 갖다 붙이니까 이야기거리밖에 안 되지. 옛날에 이런 게 있었다 저는 거지. 이것 자체를 가지고 지금 현재를 밀어낼 현재를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힘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적인 개념이 우리 한국에도 지금 현재 이것이 굉장히 약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약한 역사성을 가지고 역사적인 힘을 가지고 일본하고 대응하려고 하면 저기는 엉터리 역사적인 어떤 개념을 가지고 똘똘 뭉쳐 있는데 저걸 어떻게 어떤 감동을 주겠어요? 잡아당길 힘이 있겠어요? 그게 끌려가는 거예요. 뻔한 걸 가지고도 끌려가는 원인이 그런 데 있단 말이에요.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시면